네.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 궁합을 설명을 하기 전에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를 의약품 같이 뭔가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이걸 낫게 하거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소비자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예방의 목적으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건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특정 질병을 직접 치료하고 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각, 처치하는 등 양리학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의약품이고요. 말 그대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먹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그런 성분을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치료하고자 드시는 게 아니고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 체력을 조금 증진시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할 때 드시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잘 아시고요. 치료가 아니라는 거 조금 염려해 두시고 또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건강식품들이 궁합이 좋은 건지 우선 좋은 궁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보시면 비오틴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이고 비오틴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줌이라서 비오틴과 궁합이 좋은 건강기능식품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너콜라겐입니다. 네, 비오틴과 같이 드시면 좋은 건강기능식품 이너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을 드시고 계신 사장님들이나 소비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께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콜라겐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효과를 별로 못 느낀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오틴을 같이 섭취해 드리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네, 비오틴과 콜라겐 정말 궁합이 좋은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거든요. 우선 비오틴과 콜라겐을 드시는 이유 중에서는요. 피부 건강. 네, 우리가 젊어지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 특히 탈모 예방. 이 가을 되면 머리가 진짜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그런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뭐 동물들한테는 털갈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모가 가을에 특히나 많거든요. 근데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콜라겐과 비오틴이에요. 이 비오틴이 보시면 콜라겐 합성을 돕는 주 재료고요.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비오틴을 드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손톱이 부러지는 게 조금 괜찮아졌어요. 피부가 조금 좀 탱탱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콜라겐도 그런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피부 재생과 모발 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체내에서 비오틴이 생성되기가 어려워요. 네, 보시면 제가 간략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 89.5%가 비오틴이 부족해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남아있지 않고요.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오틴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비오틴이요. 그냥 음식을 체내에서 그냥 합성이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밖에서 섭취를 건강기능식품이나 내 음식 뭐 이런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비오틴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한 알로 애터미 비오틴은 한 알로 되어 있어요. 한 알만 하루에 매일 한 알만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비오틴의 함유 양도 보시면요. 5,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1일 권장량 대비 여기 보시죠. 거의 2000%예요. 그럼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많이 먹으면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축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잘 흡수가 되게끔 유리형 비오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비오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알도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알이 작기 때문에 목 넘김도 좋고 건강식품 여러 개 드시는 분들도 드시기 좋은 게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니까 또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면 부원료 4종도 들어가 있어요. 탈모에도 좋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맥주 건조 효모라든지 뭐 블랙 국물, 네, 보시면은 뭐 검정콩, 검은깨 이런 것도 탈모 때문에 많이 드시죠?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부원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 네, 꼭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러면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요. 한번 꼭 가정에 가셔서 콜라겐 뭐 드시고 있으신지 한번 꼭 보세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좋은 콜라겐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보시면 우선 기능성 성분이 콜라겐 함유량이 중요하겠죠. 함유량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인지 콜라겐도요. 이 입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콜라겐 섭취하신다고 뭐 돼지 껍데기나 뭐 이렇게 닭발 같은 거 막 삶아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거는 동물성이고요. 그리고 이 입자가 엄청 커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에타미 콜라겐은 입자가 정말 작게 되어 있고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그냥 음료로 돼 있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PC 콜라겐 펩타이드에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지, 네, 그리고 효대가 좋고 섭취가 또 더 간편하면 더 좋겠죠. 이런 기준을 좀 두고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애터미 콜라겐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되는 어린이란 거 뭐냐면 생선 비늘이에요. 생선 비늘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100% 생선 비늘에서만 추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건강기능식품 으로 식약처 인정 이중 복합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부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그게 된다라고 적어져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이 함량이 요거 한번 체크 잘 해보세요. 보통 보면 1000mg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광고하는 TV에 나오는 것들 보시면 거의 1000mg이 가장 많고요. 보시면은 3270mg이 함유되어 있어요. 제가 광고하는 것 중에서 한 제품이 이것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3270짜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에서 유통되는 콜라겐 중에서는 거의 최고 함량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은 또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부원료로 피부에 좋은 뭐 히알루론산, 그다음에 엘라스틴을 또 찾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소비자 중에서도 얼마 전에 오셔서 말 엘라스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또 많이 또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엘라스틴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세라마이드와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같이 이게 먹으면은 콜라겐 합성에 좀 더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비타민 C까지 함유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비타민 C를 뭐 따로 드시지 않아도 괜찮고요. 액상 다이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상으로 들고 다니기 좋게 되어 있어서 맛도 복숭아 맛이라서 섭취하기 정말 좋고요. 네,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콜라겐하고 비오틴하고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이게 G한테 실험을 했대요. G에게 비오틴을 이제 투여한 결과 콜라겐을 이제 먹였고요. 먹인 G에게 이제 비오틴을 투여한 결과 콜라겐 합성 능력이 2배 이상, 네, 2배 이상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고 그런 실험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 드시는 분들 중에 조금 효과가 좀 별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비오틴을 같이 드시는 거를 꼭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제가 저번 달에도 강의를 했는데요. 오메가3랑 궁합이 좋은 네, 건강기능식품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네, 비타민 E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메가3도 비타민 E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비타민 E가 따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는 비타민 E와 같이 궁합이 너무 좋다라고 하거든요. 네, 보시면요. 알래스카 저희가 애터미 오메가3가 있어요. 근데 오메가3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가지는 가지고 온 거지만 애터미 오메가3에는 다 비타민 E가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상관이 없고요. 비타민 E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중에서 이거는 이름이 알래스카 E 오메가3죠. 이 E가 비타민 E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또 가져왔거든요. 네, 보시면 왜 같이 먹어야 되는지를 제가 볼게요. 네,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그 성분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게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요, 체내에 우리가 저도 바깥에서 그냥 산소랑 접하면 산패돼서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체내에 들어가서도요, 산소, 우리 몸도 다 산소도 있죠. 그러니까 산소와 접하면 산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산화된 오메가3는 노화 방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오메가3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산패된 오메가3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산패가 된 기름을 드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도 기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산화되는 거, 요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산패되는 거. 근데 산화된 오메가3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데 산화 방지를 하는데 비타민 E가 네, 중요하다고 해요. 항산화 작용으로 오메가3 내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를 방지하고요. 흡수율을 또 높여줘서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실 때는 항상 비타민 E랑 같이 드시면 좋고요. 애터미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굳이나 비타민 E를 따로 섭취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얼마 전에 또 TV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오메가3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무조건 다 오메가3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도 애터미 알래스카 E 오메가3가요. 가격이 가장 낮아요. 가장 높은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9배가 나거든요. 그러면 뭘 드시겠어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선택해서 어려우면 비싼 걸 고르시는데 그건 맞지만 그렇게 비싸다고 굳이 비싼 거를 뭐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애터미 오메가3가 정말 저렴하면서도 EPA, DHA 함량도 높고요.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는 거의 평생 드신다, 꾸준히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흡수율은 계속 오래 드시게 되면 흡수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드시면 되고요. 가격을 생각을 떠나서 저렴한 거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비싼 거는 꾸준히 먹기가 힘들겠죠.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격표 같은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칼슘과 궁합이 좋은 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냐면요. 비타민 D입니다. 네, 비타민 D가 칼슘하고 궁합이 좋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비타민 D만 또 따로 찾는 분들이 있으신데 곧 비타민 D만 따로 돼 있는 제품이 애터미에서 신제품으로 출시된다고 하죠. 그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해요. 근데 칼슘 제품이 애터미도 칼슘 제품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트리액티브 칼슘과 츄어블 칼슘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 다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네 이것만 드셔도 충분히 네 괜찮고요. 근데 거의 보통 보면 칼슘에는 비타민 D가 들어가면 더 좋아서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애터미 칼슘을 드시면 비타민 D는 그냥 따로 섭취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보시면 왜 칼슘을 드셔야 되는지 저도 지금 칼슘을 먹고 있어요. 젊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뼈가 뭐 시리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어요. 출산을 했지만 그런 느낌은 없지만 칼슘을 먹는 이유가 우유를 잘 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칼슘을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네, 체내 칼슘 및 비타민 D의 부족과 골다공증의 발병 확률 증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골다공증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시면 골다공증은 골 손실에 비해 골 생성이 낮아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가 이게 골이 생성되기 전에 이 생성 많이 써버리면은 이게 골다공증. 그러니까 내 뼈에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써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칼슘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시면은 체내 골밀도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최고에 달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골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꼭 칼슘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한국 여성들이 우유가 섭취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보면 칼슘 함량이 되게 체내 칼슘 함량이 되게 낮다라고 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필요한 칼슘을 뼈에서 빼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꼭 칼슘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더 악화가 되겠죠. 보시면 칼슘 섭취의 중요성 및 섭취 권장량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성장기 아이들도 칼슘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칼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게 좋고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네, 칼슘에는 애터믹 칼슘에는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요.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D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가 햇볕을 잘 쏘이게 되면 비타민 D는 그냥 내 몸에서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햇볕을 쏘이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잘 없죠. 그리고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저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비타민 D를 꼭 섭취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칼슘제랑 비타민 D랑 같이 또 섭취를 하시면 네, 더없이 좋고요. 그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꼭 같이 섭취를 하시고요. 칼슘과 또 좋은 게 뭐냐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왜 눈 떨리고 저 같은 경우도 눈이 달달달달 떨릴 때가 많거든요. 눈 떨리고 하는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칼슘하고 같이 또 여기 칼슘제 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궁합이 좋은 제품들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비오틴하고 콜라겐. 그 다음에 비타민 E랑 오메가3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 같이 섭취해 주시면 궁합이 좋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다음에는 나쁜 궁합이 있어요. 같이 섭취해 주면 안 좋은 식품 네, 보겠습니다. 네, 철분제, 애터미 철분이 있어요. 철분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강기능식품.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철분과 같이 먹으면 좋은 거는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 C랑 궁합이 좋은데요. 궁합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 칼슘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칼슘입니다. 저는 칼슘도 먹고 있고요. 철분제도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칼슘과 철분은 흡수되는 경로가 똑같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섭취를 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은요. 1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를 굳이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냐면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경우 철분은 식전에 먹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식후에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드시면 훨씬 흡수율이 높아지고 기왕에 먹는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면 먹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잘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분하고 칼슘은 정말 안 좋으니까 우유랑도 같이 먹으면 안 좋으세요. 철분의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시나 마나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조금 같이 드시는 것보다 띄워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스피루리나랑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뭘까요? 이것도 네, 칼슘입니다.
칼슘제랑 스피루리나도 같이 드시면 안 좋아요. 이 칼슘이 은근히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하지만 이 칼슘도 너무 과잉 섭취를 하잖아. 과다로 많이 섭취를 하면 이거는 몸에 쌓여요. 쌓이기 때문에 이 칼슘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스피루리나랑 또 같이 또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네, 칼슘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이 스피루리나가. 그래서 같이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네, 멀티비타민과 같이 드시면은 별로인 건강기능식품 뭐가 있을까요? 네, 뭐냐면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네, 이거는 같이 드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요. 왜 안 좋냐고 하면요. 비타민 C를 굳이나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더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오틴 같은 경우도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흡수될 만큼 흡수되고 다 빠져나간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비타민 C도요. 비타민 C도 내 몸에 흡수될 건 흡수되고 빠져나가요. 제가 여기 메가 비타민을 넣은 이유가요. 우리 멀티비타민에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하루 권장량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메가 비타민까지 먹게 되면요. 빠져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빠져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굳이나 비타민을 다 섭취를 꼭 안 해, 비타민 C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된다. 그겁니다.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냥 드실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돈을 써가면서까지. 네, 그렇게 되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합이 좋은 것과 궁합이 별로 안 좋은 것. 궁합이 안 좋은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칼슘하고 네 아까 철분제 같이 드시면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도 칼슘제랑은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굳이나 비타민 C를 더 추가해서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또 칼슘제를 굳이 또 안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멀티비타민에 칼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칼슘을 또다시 드시게 되면 그것도 너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요. 뭐든지 좋아요. 먹으면 좋지만 너무 넘치게 먹는 건 뭐든지 과한 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궁합이 나쁜 거 잘 보시면서 소비자분들께도 우리가 약사는 아니에요. 약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잘 전달을 해 주시면 뭐 파는 입장에서는 다 팔면 좋죠. 하지만 뭐 드시는 분 입장은 생각을 하셔서 너무 과잉되게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게끔 잘 이렇게 플랜을 좀 짜서 이렇게 전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